안녕하세요. 송파구청 주택관리과 김하늘입니다. 저는 민간임대주택팀에서 임대사업자 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는 저희 임대사업자분들께서 이제 법과 제도에 대해서 미처 모르시는 부분들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강의 자료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에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미리 이제 준비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민간임대등록제도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지자체에 등록을 완료했을 때 임대주택이다라는 내용이 시작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초점이 주거생활 안정이니까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그만큼 많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임대라든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본인 거주 이제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동안 임대를 주고 계셨던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구청에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이 말소됐으면 이 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아니게 되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세제 혜택도 없게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그동안 이제 엄청 많이 바뀌어 왔는데요. 임대 의무 기간을 중심으로 한 변천사만 봐도 이 정도로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볼 부분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단기 4년 유형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고요. 장기 유형인 10년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과 폐지 유형인 단기 유형과 아파트는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것입니다. 자동 말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음 들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등록증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이제 말소 대상인지 아니면 말소는 언제쯤 이루어지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사업자 바로 의무사항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요 의무사항만 정리를 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과태료가 작게는 200만 원, 크게는 3천만 원 이렇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거 부과를 하는 저희도 이제 큰 부담인 거고 이걸 실제로 내셔야 하는 임대사업자분들도 이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 잘 숙지하셔서 이제 꼭 위반하시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은 설명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여기 나온 내용들 모두 설명하셔야 하고 등기부 등본, 납세증명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증빙서류로 또 따로 준비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이제 다 하시나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정답은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제 사용도 임대사업자분들 의무사항인데요. 이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빈칸 없이 다 채우시고 증빙서류 이제 다 잘 챙겨서 보여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임차인이랑 같이 찬찬히 잘 읽어주셨다면 설명 의무라는 걸 다 할 수밖에 없도록 계약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쪽 하단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1쪽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의무사항 간단히 정리하고 있고요. 이 중 설명 의무에 해당돼서 꼭 짚으셔야 되는 부분은 임대료 증액 제한 부분입니다. 임대료는 5% 이제 범위에서만 인상을 할 수 있고 인상 주기도 최소 1년이라는 점을 꼭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1쪽에 이제 계약 당사자 정보를 제외한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셔야 되는 부분은 임대 의무 기간 개시일은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주택 종류는 단기 유형인지 장기 유형인지, 그리고 몇 년짜리인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에 근저당권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이제 채권 최고액 얼마인지, 그리고 등기는 언제 접수됐는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국세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에서 이제 미납된 세금은 없는지 또 봐주시고, 보증보험 부분은 이제 기간이 남은 보증서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 약관이랑 이제 보증서를 임차인분한테 챙겨주시고,
일부 가입 예정이시거나 가입 대상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해당 동의서를 임차인분께 이제 부탁드려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4쪽 임대차 계약의 해지 부분인데요. 임대사업자는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써 있는 이유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번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세입자분이 이제 2달 이제 월세를 밀리셨다가 석 달째에 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를 뭐 다음 갱신 때 내보내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4번, 5번 이제 이런 내용들은 임차인이 이제 뭐 집을 마음대로 부수거나 고치거나 이제 하지 않는 한 이제 이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이 임차인분들한테 이제 아주 유리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설명 의무에서 이런 걸 반드시 이제 임차인분들이 알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쪽 바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 부분인데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할 경우에 보증수수료는 75% 임대사업자분이 부담을 하시고 25%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부담금의 징수 방법, 그러니까 보증 수수료 어떻게 이제 받으실 건지, 보증서 나올 때 받으실 건지, 아니면 일단 다 임대사업자분이 내셨다가 세입자가 나가실 때 뭐 정산해서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협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이제 5쪽은 임대사업자에게 이러한 설명 의무가 있다는 걸 이제 쭉 나열을 해두고 이런 내용 다 설명을 들은 게 맞느냐 이제 임차인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이제 5쪽까지 표준 임대차 계약서 다 같이 이제 읽어 보셨다라고 하시면 이 설명 의무 다 충족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 임차인분이 이제 기명 날인하셔서 이제 확인을 하셨다는 거 이제 서명하시고 저희 구청에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설명 의무 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제 이걸 다 어떻게 하나 싶었지만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설명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밑에 근데 정보 제공 사항이라고 따로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집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제 등기가 하나면서 세입자가 여러 분이 있는 이제 다가구 주택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주택이 있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제 발급 받으시고요. 이걸 이제 임차인분한테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집에 먼저 들어와서 이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보다 후순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집이 이제 만약의 상황에 경매에 넘어갔다고 했을 때는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영향이 이제 커서 이 부분을 꼭 설명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 의무 다음은 이제 부기 등기입니다. 2020년 12월에 이제 이 의무 사항이 추가가 되었고 2022년 이제 12월자로 유예 기간이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자로는 이제 임대주택 등록이 되셨다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에 이 내용이 다 이제 등재가 되어 있으셔야 해요. 오늘 짚고 싶은 부분은 이제 말소를 하셨을 때 부기등기를 따로 말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기등기 취지가 누가 보더라도 이제 임차인분이 이 집을 이제 구하는 단계에서 미리 임대주택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자동 말소가 되셨다거나 아니면 말소 신청을 하셔서 더 이상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집이라고 하면은 부기등기를 반드시 말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부기등기가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집이 임대주택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이제 말소된 집 반드시 등기소에 따로 말소 등기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무사항은 임대차 계약 신고 부분입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이 위치한 시공구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계약서를 쓴 날부터 3개월이지 이제 잔금일, 그러니까 임차인분이 실제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기준이 이제 아니라 계약서를 쓰신 날 기준으로 3개월 날짜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묵시적 갱신도 이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묵시적 갱신은 이게 계약서를 쓴 날이 없기 때문에 갱신된 날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고요. 근데 이게 가끔 이제 임대 사업자분들이 민원대에 오셔서 이제 신고를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되지만 이제 임대 사업자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민간 임대주택법에서는 이 부분도 강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대 계약서를 이제 다 내신 분들 그 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다시 한번 주택 소재지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 주택 소재지랑 임대 사업자 실제로 등록한 그 등록지랑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의무사항으로 이제 적어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의무고요. 이건 저희가 앞서서 계약서 다 같이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제 왜 써야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묵시적 갱신 시에는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 쓰는 한 장짜리 계약서로는 갱신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갱신된 계약서를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다시 옮겨주셔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옮겨주시지 않으면 저희한테 궁극적으로 신고를 하실 수가 없어서 이제 임대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갱신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 다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근데 임차인분들 입장에선 사실 계약서를 쓰시는 게 이제 망설여지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이제 임차인분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분들이 계약서 작성을 이제 하자고 하면은 이게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봐 이제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특약에 따로 기재를 하셔서 협의를 하시는 게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임대료 증액 제한이고요. 임대료 인상률은 이제 종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이내에서만 올리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간은 증액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저희는 절대 과거 임대료 변천을 다 보진 않습니다. 이제 무조건 직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조건만 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많이 받으셨다가 이제 뭐 시세가 갑자기 많이 낮아져서 이제 낮췄다. 나는 전에 받던 금액 다시 받고 싶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셔도 저희는 5% 기준을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받으실 수 없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준주택, 오피스텔은 반드시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가구 주택, 뭐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분들이 그 미리 계약 당시에 이 집을 임대주택으로 이제 쓰면서 왜 내가 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미리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그 부분에까지는 이렇게 뭐 주택으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강제를 하진 않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축법상 업무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걸 저희가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실제로 거기 주민등록을 옮기고 산다고 할지라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없고요. 이게 적발된다라고 했을 땐 결국에 임대사업자분이 뭐 5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대 의무 기간 준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까 임대 의무 기간 4년, 10년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의무 기간을 꼭 지키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는 임대주택 계속 임대하셔야 되고, 이제 뭐 임대를 하셔야 된다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본인이라든지 배우자가 이제 거주한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만약에 사신다고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하셔서 이제 그 통상적인 임대료를 주고 받으셔야지 뭐 이걸 무상으로 임대하신다든지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하시게 돼요.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는 뭐 양도하시는 것도 이제 제한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양도는 이제 증여, 매매, 상속,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이 이제 일어나는 모든 절차를 저희가 말합니다. 이 의무사항은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군구청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초점이고요. 그 자세한 절차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 안내서에도 이제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참고하셔서 그 반드시 양수도 절차 다 완료된 다음에 이제 양도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지 이게 위반을 하시게 되면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큽니다. 임대주택당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빌라 한 채를 이제 소유권 이전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뭐 과태료가 3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제 그 책자 확인하셔서 의무사항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대차 계약 해지 제한입니다. 이건 아까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었던 그런 임차인 의무사항 위반하는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과는 별개로 민간임대주택법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서 통상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한 번 썼으면 이제 다음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한 임대사업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신 거니까 그 부분 꼭 유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사항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는 이제 무조건 임대보증금을 계속 가입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내용인데 예외 사항이 있기는 해요. 이제 이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이제 하나가 충족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입을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이고 이제 임차인이 미가입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LHSH 이제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쪽에서 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는 이제 면제가 됩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하시고 임대인이 수수료 전액을 지급해야지만 이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임대사업자에게는 없게 되는 거고요. 이제 아래 부분에서는 이제 일부 가입,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전액을 원래 가입은 해야 되지만 아래 나와 있는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가 돼 있고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 물건, 그러니까 압류가압류 가처분 같은 게 등기사항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분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일부 가입에 동의를 한 경우 이거는 모두 다 충족이 되셔야지만 일부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다 충족이 된 경우에는 일부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일부 가입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서 이제 동의서 같이 보면서 그것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동의서 설명드린다고 한 거에서 먼저 미가입 동의서 같이 볼게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인데 여기서는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라고 이제 정하고 있죠. 이제 우선변제금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 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기준으로 뭐 만약에 오늘 계약서를 쓰신다라고 하시면 서울특별시는 5,500만 원까지 이제 보증금 이제 우선 변제금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이 동의서를 쓰시면 되고요. 앞에 이제 기재 사항은 이제 지역 구분 송파구에 임대주택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서울특별시 적으시면 되고, 아까 나와 있었던 표에서 2020년 8월 18일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3,7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약서를 쓰신다라고 하면 뭐 2023년 9월 현재 일자 기준으로 5,500만 원 적용 금액에 적어주시면 되시고, 뭐 2020년 8월 18일 당시에는 3,7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이하 보증금만 이제 해당이 되신다는 거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일부 보증, 이제 동의서 이제 보증 대상 금액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보증 대상 금액은 저희가 여기 A, B, C, D, A, B, C를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보증 계산 금액을 산출하는 게 가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A는 담보권 설정 금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보시면 나오는 을구의 근저당 설정 금액, 채권 최고액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실제로 이제 내신 금액,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60% 적으시는 부분은 공시가격에 아래에 해당하는 아래 표에 적용 비율 참고하셔서 곱하시고 이제 거기에 다시 60%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담보권 설정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더하고 거기서 이제 주택 가격의 60%를 이제 뺀 금액이 이제 최종 보증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보증 마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래 부분에 임차인 분이 실제로 이제 서명을 하시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1번 질문은 무조건 예 체크를 하시면 되고, 2번, 3번은 이제 일부 보증이냐 아니면 우선 변제금이 넘어가지만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보증금의 비율이 뭐 60% 이하면 이제 영원이야 가입을 안 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2번, 3번은 일부 보증이냐 영원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달리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이제 임대사업자분들 주요 의무사항 같이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상당히 복잡하지만 오늘 강의 꼭 숙지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안내 자료도 이제 찬찬히 같이 읽어보셔서 이제 막대한 과태료 저희가 부과하는 일 없도록, 그리고 선생님들도 납부하시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